안녕하세요. 부천 요기조기TV 박중현입니다. 요즘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 나와서 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5주 연속 상승, 노도강 급락세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재건축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 중인 서울노원구 월계동 월계시형은 지난 1월 11건이 거래됐고, 작년 12월에는 3건이 거래됐는데 한 달 새에 4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부동산에서는 급매물을 찾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프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2022년 말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초부터 상승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수급 지수는 100보다 낮을수록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역별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봤는데, 이거는 전주 대비 이번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했는지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을 보면 2022년 말에 감소 추세였다가 1.3 대책 발표 이후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에도 서울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도 역시 서울과 수도권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일산대책 발표 이후에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은 5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를 봤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는 0에서부터 200 범위이고 100을 초과할수록 매수자가 많다, 즉 매도자 우위 시장을, 100 미만일 경우에는 매도자가 많다, 즉 매수자 우위 시장을 의미합니다. 먼저 서울의 경우에는 2022년 말에는 65.7에서 63.1로 감소 추세였다가 2023년 들어와서 1.3 대책 이후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서울과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도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서울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1.3 대책 발표 이후에 5주째 약한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매매 수급 지수는 아직도 100 이하이기 때문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아파트 시장 강도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지인 데이터를 활용을 했는데, 이 초록색 라인이 매매 시장 강도가 되겠습니다. 매매 시장 강도가 0 부분이 이 라인이 되겠고, 시장 강도 100이 이 붉은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보라색은 매매가가 되겠습니다. 시장 강도는 아파트 시세 변동을 모아서 일정 기간 누적시킨 값으로, 시장 강도는 시세보다 선행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강도가 0 이상이면 상승을, 0 이하이면 하향 추세를, 100 이상이면 과열 시장이 되겠습니다. 상승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며, 하락기에는 거래량 감소로 가격이 하락이 됩니다. 시장 강도로 부동산 시장의 상승 또는 하락 강도를 파악할 수 있고, 시장 강도는 해당 월의 강도만 보아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종전의 추세를 감안해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 강도가 상승해서 과열 시장이 되겠고 급랭 시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변화를 보겠습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이 밑에 부분 색칠한 부분이 매매 월평균 거래량이 됩니다. 매매 월평균 거래량을 10년 동안 매월 거래량의 평균값으로,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월평균 거래량은 2012년 12월부터 2021년 12월 달까지 10년 평균 거래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에 월평균 거래량은 서울에서 5,579건이 거래가 됐다는 내용입니다. 매매 거래량은 해당 월의 매매 거래량이 되는데, 2022년 12월 달 서울에서 거래된 거래량은 795건밖에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평균 거래량 대비 해당 월의 거래량을 비교해서 해당 월에 활발하게 거래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감소하면 부동산 가격이 현상 유지되거나 혹은 하락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거래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거래량 밑에 있는 이 선이 거래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많이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시장 강도와 거래량을 한 그래프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면 시장 강도가 상승을 하고 동시에 매매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그래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 시장 강도가 하락이 되고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021년 1월부터 거래량이 10년 평균 거래량 대비 많이 감소하면서 시장 강도는 하락으로 전환되어 매매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다시 정리해 보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 대책이 발표되어 있고 시장 금리 현상이 멈췄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례 보금자리론 출시로 꽉 막혔던 대출 시장이 숨통이 트인 반면에 상승 반전보다는 금매를 중심으로 한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그때가 바로 매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본 동영상과 관련해서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